기후때가 다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동아시아 사람하고 인도 사람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남쪽이 당연히 더 덥겠죠. 더우면 사람이 안 움직입니다. 일종의 약간 멍 때리는 것 같은 천연적 멍 때림이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야신경 제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반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반야신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5등분으로 되어 있고 이제 핵심은 여기죠. 이거 2개. 이게 2개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상태 메롱인 상태에서 완전한 세계로 건너간다. 건너간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고 이걸 반야공이라고 합니다. 반야공. 그래서 공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인도는 땅이 넓으니까 기후대들이 좀 달라요. 기후대가 다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하고 유럽 사람하고 인도 사람하고 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달라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시간적 사고를 해서 역사라는 게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공간적 사고가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시간적 사고가 발전해 있기 때문에 공자는 언제 돌아가셨는지가 춘추라는 데 보면 나오고 날짜까지 다 나옵니다. 태어나신 거는 안 나오느냐? 태어나신 건 안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공자는 태어날 때 워낙 좀 찌리한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갭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시바지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 숙량을 하고 안징제라고 하는 자기 엄마가 이제 시바지인데 그나마 이제 숙량을이 시바지로 들여놓고 아마 거기 사연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원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이제 소아마비였었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온전하지 못하면 옛날엔 제주가 못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문화에서는 육체하고 정신은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은 정신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을 모실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 때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시바지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바지 안징제라고 하는 여자를 젊은 애를 드리게 되는 거죠. 숙량을이 그때 60대였고 안징제는 10대.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리니까 아버지가 임신시켜놓고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시니까 이제 본처 자식들하고 딸들도 여럿 있었고 그러니까 시바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거죠. 자식들도. 그러니까 다 내쳐가지고 결국 다 뭐 끝났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만삭인 상태에서 쫓겨나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났다. 그 니구산 부자동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니구산이라는데 그래서 공자가 공구잖아 이름이. 그 니구산에서 나왔다. 부자동이라고 하는 거는 공자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부자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자가 이제 맹자, 순자, 공자 할 때 이 자자는 큰 선생이라는 뜻이고 이 선생 중에서도 최고의 선생 그러면 부자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공부자, 유교에서는 이런 부자라는 칭호를 쓰는 사람은 공부자, 맹부자, 주부자 이런 정도만, 그러니까 주자, 공자, 맹자, 주자 정도만 이 부자라는 표현을 쓰고 나머지는 부자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 중에서도 최고급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를 부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마찬가지죠. 부처님께서 어떤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어.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나무, 그래서 보리수. 원래 이름은 피팔라수인데, 그걸 이제 신성시에서 보리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나무. 그리고 이 부자동이라고 하는 동굴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동굴이에요. 쫓겨나고. 그러니까 한 대에서 이슬 맞는 것보다는 우리 예전에 그 1박 2일 이런 것도 봤었잖아요. 그게 노숙할 때 그냥 자는 거하고 그냥 맨바닥에서 자는 거하고 박스를 덮는 거하고 신문지를 덮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노숙자들끼리 싸움 날 때 신문지 한 장 갖고 싸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보온 효과가 다르다니까. 그거 한들 뭔 대단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집 조절도 없이 쫓겨났. 그 당시 절은 없었겠구나.
공자 때니까 뭐 불교 들어오기 전이니까 아무튼 쫓겨나니까 이제 황망하니까 이제 가서 만삭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들어가서 동굴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음침한 데서 했지. 그렇게 해서 애를 낳고 얼마나 슬픈 거예요. 결국 저 엄마는 일찍 죽잖아. 그래서 공자가 이제 소년가장 같이 이렇게 해서 싹 올라가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원래는 중국은 평지기 때문에 가보면 다 평지예요. 평지기 때문에 무덤을 쓰면 성물을 하거든요. 성물 돌로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성물할 돈이 없죠. 그래서 그거를 표기하려고 공자가 한 게 이렇게 봉분을 만들었잖아요. 그 봉분의 시조가 공자라고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봉분의 시조가 공자다. 그렇게 해서 봉분을 만들어 놨는데 하루는 저기 이제 벼락을 치니까 이게 평지니까 벼락이 또 하필 봉분에 떨어져 가지고 무덤이 쪼개지면서 관이 튀어나왔대. 그래서 공자가 그게 공자 가어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 뭐 태풍 불어가지고 아버지 묘가 쓸려 나가가지고 관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억장이 무너질 일인데 오늘 같은 날도 그런데 조선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건 진짜 불효자도 그런 불효자가 없는 상황이고 오늘날만 같아도 그래도 조금 의식이 개선됐어도 내가 그래도 부모님을 잘못 모셔가지고 뭐 저거 자책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2500년 전에 공자가 저렇게 당하니까 공자가 막 미치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 하던 짓을 해서 하늘이 노해서 나에게 벌을 주는 거다. 안 하던 짓이라고 하는 게 봉분 만드는 거. 그래서 봉분의 시조가 공자였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러면서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성물을 쓰면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표시하려고 내가 나중에라도 와서 우리 어머니 묘지 찾으려고 너무 평야지대에서 다 똑같으니까 평토가 돼 있으니까 저걸 표시석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리는 산이니까 지형지물 같은 걸 자세히 보면 찾을 수 있겠지. 머리 좋은 사람은.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평지에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저걸 나중에 다시 어떻게 가꾸겠다라는 딱 일념을 가지고 표시를 해놨는데 흙으로 이렇게 임시로 표시를 해놨는데 내가 안 하던 짓을 하니까 하늘이 노해서 나에게 벌을 줬다. 이러면서 막 개탄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슬픕니다. 참 어린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생활 환경이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뭐 언제 태어났는지 이런 게 기록이 있을 게 뭐예요. 공자는 죽었을 때는 떴기 때문에 죽은 날짜는 있고 태어난 날은 사실 부정확합니다. 그런 정도.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도 태어난 날 몰라요. 그런 개비들, 그러니까 약간 천민과들은 태어난 날이 없어요. 태어난 날 누가 기억해줘? 누가 기억해주겠어요? 그때 유대민들이 다 예민인데 쉽게 말해서 그 로마에 다 종속돼 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뭐 누가 그걸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정도 사람을 생일을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구라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동방박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구라치는 거거든. 마치 신성한 것처럼. 야 그럼 생일도 알아야지. 그 정도 레벨이면 야 생일이 있겠다. 생일 모르잖아. 그래서 로마의 동짓날을 그냥 생일날로 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알 수가 없어. 저걸 뭘 알겠어. 유교에서는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 상태가 안 좋으면 제사상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제주가 못 되는 건 둘째치고 장애인은 제사 지내는 공간에 들어가지 못해요. 신성한 공간에 어떻게 들어가? 라고 하는 거죠. 다 슬픈 이야기들이지. 슬픈 이야기들. 그래서 육체하고 정신하고 이제 저 인도 같은 데는 다르게 보고 중국은 육체하고 정신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정신에도 장애가 있고 이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고 그건 신 앞에도 못 써요. 조상신 앞에도 어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는 육체하고 정신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도부터 유럽까지는 다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장애가 정신적 장애가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결합되어 있느냐,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느냐에 대한 두 가지 문화가 크게 보면 존재하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땅이 굉장히 넓죠. 중국의 땅이 넓다 보니까 강북 사람하고 강남 사람하고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화북 쪽하고 저 강남 쪽하고
그러니까 회수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회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강북, 강남이 나뉘는데 이제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안자춘추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그렇게 기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 방식도 달라요. 중국도 강북과 강남이 사고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강남 문화가 중국의 회수 이하의 강남 문화, 그리고 강남 강북이 원래 그게 다 중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나라 표현이 아니고 원래 다 그게 중국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그걸 따서 쓰는 거고, 따서 쓰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문자가 독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를 타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따라 들어와요. 문자를 빌렸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쪽 사람들은 이제 개인주의적인 거고, 강북 쪽 사람들은 집단주의적이에요. 집단주의예요. 그래서 중국은 그 차이가 굉장히 극명합니다. 우리나라도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백제 사람하고 신라 사람하고 고구려 사람하고 사고 방식이 좀씩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도 작고 기후대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통일된 지도 오래됐고 하니까 사고가 거의 균질화된 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사고방식이 크게 다른 건 없지만 세대적으로 사고방식이 다른 건 있죠. 저도 어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어른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잘 구분 못하는 사람일수록 나이가 많아요. 특징이. 그래서 그분들은 전체주의라고 하는 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거기서 이탈해서 자기 색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그냥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어른들 중에서도 눈치 있는 사람은 함부로 못하는 거지. 왜냐면 그런 게 이미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거 하나도 어른 눈치를 봐서 통일시켜야 되고, 뭐 식당에 가도 어른이 뭐 시키면 그걸로다가 눈치껏 다 통일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음식이 나오면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까지 가만히 졸고 있다가 숟가락 들면 먹는 그런 문화 배경 속에서 성장하다가 지금은 뭐 개나 거리나 뭐 다 다른 걸 시키고, 숟가락을 들 수도 없다니까요. 다 다르게 나오는데 뭘 숟가락을 들어. 그냥 나오는 순서로 먹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식기 전에, 불기 전에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금 그런 문화가 됐으니까 위아래도 없는 거지. 그리고 통일시켜준다는 생각도 없고, 젊은 사람들도. 우리는 이제 눈치껏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맞춰줘야 되나?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어른이 숟가락을 놓기 전에 빨리 먹어서 저걸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너무 빨리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빨리 먹으면 어른이 불편해하고, 너무 늦게 먹으면 어른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걸 눈치껏 싹 보면 그게 약간 이제 집단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 페이스를 맞추는 거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보다 조금 빨리 딱 끝내놓고 이렇게 딱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가자! 이러면 가는 거고. 아니 그런 식 사고에 익숙해 있는 게 좀 옛날 사람이고, 더 옛날 사람은 겸상도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어디 겸상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즘은 뭐 시대가 다 바뀐 거죠. 그래서 개인화됐기 때문에 당신들 생각에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먼저 먹겠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나오자마자 먹는 애들을 보면서 뭐 요즘 시절이 그러니까 라고 하지만,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게 입으로까지 나오면 꼰대고, 요 목구멍에서 왔다 갔다까지만 하면 아직 덜 꼰대. 그 생각이 아예 없으면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제 얘기에 공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교육을 시켜야 돼. 다른 사람 앞에서도 똑같이 행동할 거야. 이러면서 말을 하면 부모도 꼰대요. 부모도 꼰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절이 그런 거예요, 시절이. 그래서 중국도 강남, 강북이, 중국은 뭐 그게 강남, 강북의 차이라는 게 엄청나요. 발음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강남 발음이 다고, 똑같은 차라는 걸 써도
이 차라고 하는 글자를 써도 이게 강남에서는 다라고 썼었고 강북에서는 차라고 발음이 다르다니까 발음이. 예? 발음이 다르다니까 다, 차 이렇게 발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한테 먼저 들어왔던 게 강남 발음이었기 때문에 다가 있었고 그래서 달에 그다음에 다방 뭐 이런 식으로 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차례로 바뀌는 거죠. 찻집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방이나 찻집이나 똑같은데 어감은 무진장 달라요. 그래서 걔네는 발음도 다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발음도 다른데 뭘 당연히 생각하는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게 다르겠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도는 데칸고원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요. 저게 이제 아잔타 엘로라 같은 데가 있는 거죠. 그런 데칸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남인도, 북인도 이렇게 남북으로 쪼개죠. 남북으로 쪼갰을 때 이 북쪽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류예요, 인도에. 그리고 남쪽이 당연히 더 덥겠죠. 그렇지 않을까?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적도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당연히 뭐 이거 덥죠. 더우면 사람이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일종의 약간 멍 때리는 것 같은 천연적 멍 때림이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더울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혈류량을 낮추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많이 할수록 머릿속으로 피가 많이 소모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열이 더 차니까 대기 온도가 막 40도,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혈류량까지 증대하면 뇌세포가 파괴가 돼요. 열 때문에. 열 때문에 파괴가 돼. 그러니까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량을 줄이거든요. 그게 이제 관법. 이제 멍 때리는 거에 또 다른 이름을 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조한다. 의식은 뚜렷하게 깨어 있지만 특별히 잡념 없이 이렇게 딱 3인칭 시점 같이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멍 때리는 거 아무 생각도 생각은 없지만 나라는 생각도 별로 없는 거고 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관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관법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게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그래서 이 공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앞에 서두에서 약을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도 한번, 공자도 한번 갔다가 와가지고 다시 기 들어와서 또 이제 다시 제자리로 왔죠. 뭐 실천해야 지혜고 뭐 실천이 없이 아는 것만 있으면 지식이고 다 개구랍니다.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들. 올바로 알면 반드시 실천됩니다.